조계종 원로의장을 지낸 화엄사 조실 해광당 종산대종사가 어제 원적에 들었습니다. 화엄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위계를 세우고 승풍을 진작한 스님의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들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통도사에 제31 육군병원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최고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를 찾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국군을 비롯해 북한, 중국, 유엔군과 민간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지난해 12월 제15대 개원 후 6개월 만에 임시종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사태가 종식되면서 종무기관이 정상 궤도에 올라 종단 안정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짜장 공양이 이번 달 초 재개해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비 나눔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위생을 위해 뒷마무리까지 처리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가 7개월의 공백을 딛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배우 김보강 씨가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는 등 새로운 출연진과 연출이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원로회 의장을 지낸 화엄사 조실 해광당 종산대종사가 어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한국불교 최고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조계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종산대종사의 행장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선출돼 2012년까지 종단 최고 의결기구를 이끌어온 해광당 종산대종사가 어제 오전 5시 30분 법랍 72년 세수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24년 태어나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구례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의 정진력에 감동해 출가한 종산 스님은 4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한 수좌입니다. 당대 강백인 용봉 스님에게 경을, 선지식 전강 스님에게 선을 배웠으며 동산, 경봉, 춘성, 금봉, 청담 스님 등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장좌불화와 오후불식으로 정진한 일화는 후학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산 스님은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의장을 비롯해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1990년과 2012년 각각 직지선원과 화엄사 조실로 추대됐습니다. 스님은 평소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계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세계 평화를 이룰지 모르니까 곳곳에서 전쟁 시비가 일어납니다. 뭐 나쁜 거 좋은 걸 보려고 하지 나쁜 거 나도 허물 보려고 자기 허물 보려고 해야지 왜 나도 허물 봐. 이처럼 한결같이 수행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온 종산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화엄사를 비롯한 불교계 전반에는 지남이 되는 스승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산 스님이 원로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맡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청렴하고 강직하며 바른 수행을 실천한 스님이라고 종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늘 자비와 또 인욕에 대해서 실천을 가장 잘하신 큰 스님이셨습니다. 늘 조석으로 예불, 공양, 울력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삼아서 늘 수행에 힘쓰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습니다. 또 늘 자신한테 늘 근엄하셨고 대중들에게는 자유로운 큰 스승이셨습니다. 종산 스님은 문득 깨어보니 이번에도 잠깐 졸았구나. 부끄럽게도 왜 지금에서만 아는가. 다행히 기둥에 난 풀도 사람 마음 꽂힌 걸 알아서 염치 없지만 또 보고 싶겠네 라는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분향소는 화엄사 화엄원에 마련됐으며 화엄사는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승풍을 진작한 종산 스님의 향운을 기리며 오는 27일 오전 10시 영결식과 다비장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서 이 시대의 종교사에 이 시대의 종단사에 큰 덕벽을 남기시고.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작년 10월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 소조좌상 복장유물에서 한국 전쟁 당시 통도사에
제31 육군병원이 설치돼 3천여 명이 넘는 부상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올해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당시 치료 중이던 부상병들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보물제 1827호로 화환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영축총림 통도사 대광명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광명전에서 통도사의 육군병원이 설치된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대광명전 내부 벽면에 적힌 낙서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라 노선임을 시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라 노선임과 또 어른들께서 6.25 때 통도사를 다친 군인들이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군인들이 군합보로 법당을 출입하고 벽면에 낙서를 하는 등 행동으로 인해서 속상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통도사 기행작가인 이병길 작가님의 연락을 받고 대광명전 낙서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나니 확인을 하던 중에 낙서가 6.25 전시 당시에 행해진 내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흰 벽면과 나무 기둥에는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새겨 넣은 글귀와 연필로 쓴 선명한 문구 등 다양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4284년 6월 10일 평양,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는 가련다, 정전이 웬말 등의 글과 탱크, 모자 등의 그림은 당시 입원했던 부상병들이 남긴 낙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낙서는 군인과 병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퇴원이라든가 전우라든가 또 군인, 환자, 탱크,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인이나 환자가 아니면 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눈에 띄는 낙서는 당기 4284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1951년에 못이라든가 연필, 칼 등으로 새긴 낙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통도사는 지난해 9월 26일 용화전 미륵불 소조 자상의 복장 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화 스님이 붓글씨로 쓴 연기문을 발견, 3.1 육군병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자리에 있던 보광중 졸업생들과 올해 100세로 육군병원을 직접 목격한 김진조 김내과 원장, 당시 육군병원에 근무한 박기수 씨 등의 증언은 통도사의 육군병원이 주둔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해 연기문 발견 이후 국방부 등에 보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들 기록의 보존과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정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가치 있는 자료는 벽을 완전히 분리해 박물관 수장고에 옮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광명전 자체가 보물제 1825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화재관리위원과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용화전 연기문에 이어 대광명전 낙서와 여러 증언 등 한국전쟁 격동기의 중요 자료가 통도사에서 발견된 만큼 통도사 육군병원 존재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국불교 역할을 해온 통도사는 앞으로 30일 육군병원 분원 인정을 확인받기 위하여 생존자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최고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 소이산을 찾아 전쟁 동안 희생당한 영령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열흘간 주인이 7번이 바뀔 정도로 한국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은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에 맞서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혈전을 치른 끝에 적 13,000여 명을 경멸하고 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백마고지가 훤히 보이는 철원 소이산 평화마루 공원에 법고 소리와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무더운 날씨에도 스님들은 독경과 법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희생당한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70년이 지났지만 이곳에서 희생된 많은 영령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70년 전 이념의 프레임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여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확한 숫자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명의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호위는 국군 연갑뿐 아니라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과 민간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도 함께 발언했습니다. 스님들과 제가자들은 경건한 자세로 천도제에 임하며 평화와 상생, 화합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반도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그 민간, 특히 그 종교단체에서 모든 종교 해법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이 어려울 때 코로나19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남북 그 정세도 굉장히 어려운 이때에 정말 하나가 돼서 평화의 그러한 길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경 후에는 위패를 든 지몽 스님을 필두로 사부대중이 평화마루 공원을 천천히 돌면서 영가의 명복을 빌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배를 올린 후 위패를 소각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산호위 측은 남북 정세가 완화되고 코로나19가 가라앉는 대로 DMZ 평화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지난해 12월 제15대 개원종회 후 6개월 만에 임시종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종회는 이날 27대 총무원 집행부에 지난해 결산 승인과 차기 종정 추대를 위한 원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탄핵 사태가 종식되면서 종무기관이 정상 궤도에 올라 종단 안정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어제 오전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재적 의원 51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회 임시종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5대 개원종회 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종회에서 의장 법담 스님은 종단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종단 사태는 제도의 미비점을 돌아보는 기회였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집행부에서 발생한 종단 사태는 종단 제도 미비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따라서 현 중앙종회는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여 종단이 제도에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을 비롯해 새로 선출된 4명의 종회의원은 의원 선서로 종회의원직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이날 27대 집행부에 지난해 결산서를 승인 의결하고 차기 종정을 선출할 제5대 원로의원 21명을 선출했습니다. 또 재경 문화사회부장 등 총무원 부장과 고시위원장 임명 동의안, 후보위원 임명 동의안 등 인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돼 취임 1년을 맞은 호명 스님은 종단의 재정 확보와 추락한 대회 신뢰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19일 전 총무원장 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 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을 사실상 종단 사태의 종식이라고 선언한 호명 스님은 법과 원칙의 종단 운영 방침을 강조하며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는 당장 해결해라 시급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평경한 사태 종식과 더불어 종단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첫 발자국을 내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소독은 물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종회를 이어갔습니다. 임시 중앙종회가 코로나19로 3개월여 미뤄지긴 했지만 집행부의 감사와 결산 승인 등 종무기관의 역할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종단 안정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찾아가는 짜장 공양이 이번 달 초 다시 시작해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비 나눔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위생을 위해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 트럭이 이번에는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듬어 놓은 좋은 재료를 볶고 춘장을 넣어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저어내 맛있는 짜장 소스를 준비합니다. 오명진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매일 같은 레토르트 식품에 지쳐가던 어르신들에게 특별식 준비 계획을 알렸더니 매우 기뻐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즐거워하셨고요. 또 항상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계셔서 너무 좀 지루하셨는데 이번 특식으로 짜장 소스가 나간다 해서 너무 좋아들 또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자비 나눔만 끝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짜장 공양 봉사팀은 작업을 했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하수도까지 드러내 그물망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아주 조금 남은 찌꺼기로도 악취가 날 수 있고 벌레가 꼬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의 마무리 작업까지 고되긴 하지만 위생까지 생각하는 찾아가는 짜장 공양 봉사팀 얼굴에는 염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수도 주변하고 이런 거 분리수거를 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 6월 일정을 마무리하고 7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전국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달려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짜장 공양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갖다 드렸는데 더 맛있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짜장 공양을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 방문을 원하는 기관은 아름다운 동행 대표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가 코로나19로 7개월간의 공백을 딛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배우 김보강 씨가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는 등 새로운 출연진과 연출이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로 지난해 서울에서 첫 공연을 선보이며 불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모았던 뮤지컬 시타르타가 오는 17일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지난해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부산 공연에 이어 코로나19로 대구 공연을 연기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뮤지컬 시타르타는 7개월 동안 20여 출연진의 절반을 교체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면 어느새 아침 세상의 모든 아침처럼 잠들었던 나를 다시 주인공 시타르타 역에 새롭게 캐스팅된 배우 김보강 씨는 뮤지컬 삼총사, 영화 머니백, 드라마 외출 등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연기력으로 호평받고 있는 기대주로 부처님 이전의 한 사람, 시타르타에 큰 애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초연 때 봤었어요. 네, 공연을 봤었고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저는 공연을 보면서 이제 흔히 저희가 멀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 같은 존재로 바라봤었잖아요. 그분을, 부처님을. 근데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작품을 보는 입장으로서, 관객의 입장으로서 너무 신기했어요. 새롭게 연출을 맡은 성청모 감독은 드라마틱한 구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새로운 무대 기술을 내세웠던 초연의 도전을 넘어 친숙함과 명확한 전달력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장면 장면을 만들어서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타르타를 잘 모르던 분들도 이 뮤지컬을 보고서 그래도 시타르타의 생애와 그의 선택 그리고 출가 그리고 붓다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조금이라도 이 뮤지컬이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어린 시타르타를 맡은 최윤우 군도 똑부러지는 노래 솜씨로 무대에 설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왔으면
물결은 왜 그리 힘없는지 나무가 흔들려 바람이 되는 건지 내게 오는 그 모든 의문. 불교 뮤지컬이라는 처음의 기대를 넘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 시타르타는 새로운 연출과 배우로 시즌2로 돌아오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19일 일요일까지 5차례 공연 후 8월 부산과 대구에서 잇따라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자와 스님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보물 제944호 마애열의 좌상으로 알려진 전남 보성의 전통 사찰 1월사가 지난 주말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한 불자들은 부처님 법에 따라 미리 선행과 선업을 쌓아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태평소가락에 맞춰 불자들이 시황님께 올릴 종이돈을 머리 위에 이고 경례를 줄지어 돕니다. 존재산 1월사가 해마다 봉행하고 있는 생전예수제 연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할 생각도 했지만 신도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1월사는 손 세정과 발열 체크는 물론 마스크 착용, 뛰어앉기 등 꼼꼼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참석한 불자들은 생전의 선업과 공덕을 미리 쌓는다는 마음으로 수행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평소에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우리도 좋은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월사에 공덕 드리러 왔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10명의 왕 시왕이 인간의 선악을 심판한다는 고려시대 민간신앙을 불교가 흡수한 것으로 1000년 넘게 불교 전통의식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지해소 스님은 생전예수제가 불자들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생의 진비실을 갖고 내생에 살아생전에 복업을 짓는 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예수제는 영산제 스님들의 신중의식을 시작으로 선망부모와 영가들을 천도하는 천도의식, 전통무용, 요잡, 봉송 등 6시간에 걸쳐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인근 지역 관광객들과 사찰 방문객들도 불교 전통의식 생전예수제에 동참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보성 쪽에 그냥 놀러 왔다가 한강 왔다가 그 BTN을 보면 1월사라는 그 방송 프로가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오면 꼭 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커다란 그 생전예수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너무 환심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석을 마련한 1월사. 불교 3대 의식 중 하나인 생전예수제를 여법하게 봉행하면서 불자들에게 살면서 선행과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천 와룡산 백천사가 지난 20일 합동 천도법회와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천 백천사는 경내 대웅전과 남해 반야 용선사에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인 조직관리위원장 무공스님, 부산 대각정사주지 범각스님, 윤으람 백천사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 천도법회와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범각스님 법문, 천수바라, 승무로, 나라와 가정의 안녕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치여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윤으람 신도회장은 천도법회와 수륙 용왕대제를 통해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28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29일 월요일 오후 9시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